예, 안녕하세요. YG경제연구소 최영주 소장입니다. 일주일 만에 주스토리로 찾아뵙습니다. 매주 수요일 5시 15분 주스토리로 대략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찾아뵐 것 같고요. 내일 또 주린이 코너 2부에 또 나오긴 합니다만 그건 이제 랜덤으로 나오는 것이고, 일단 주스토리는 매주 수요일 날 5시 15분에 나온다라고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듯한 느낌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쉬어간다라는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니까 쉬는 거일 수도 있고요. 물론 오늘 일부 종목들이 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주도주와 비주도주, 소외 섹터가 확연히 구분되고 있는 그러한 장세에 있어서, 한때는 주도 섹터가 올라가고, 비주도 섹터도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5월 달엔 조금 좀 쉬어갈 것이 아닌가 그런 리포트도 좀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오늘 또 나눌 얘기는 그 월요일 날 나온 BNK의 그 SK하이닉스 리포트,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테니까. 그리고 제가 강의 영상에서는 그거를 이미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미 지난 거니까.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SK에 대한 BNK의 의견, 반면에 삼성 SDI에 대한 의견, 삼성 SDI도 지금 최근에 실적이 잘 나왔죠. 그리고 LG 이노텍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의견, 이게 증권사마다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적에 대한, 그건 이제 제 화면을 좀 보여주시는데, 본격적인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를 했죠. 1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일관된 하나의 시선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 그 2월 달, 3월 달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에 있었던 그런 상황과 좀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9월서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랠리를 펼쳤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20만 원, SK하이닉스 기준으로 100만 원대까지 거침없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전쟁이 터졌죠.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중간중간에 약간의 어떤 노이즈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전쟁이 나기 이전까지도 시장이 한번 쉬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쉬지는 않았죠. 그리고 돌이켜보면 밀릴 때마다 산 것이 결국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 역시 주도주는 놓치면 안 돼라는 인식들을 강하게 줬고, 비주도주도 주도주가 가니까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심지어 소외 섹터 중에서도 일부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확인이 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최근까지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월요일 날 불을 지폈던 BNK 증권의 SK 하이닉스의 130만 원 리포트가 나오기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실적은 우상향이다, 우상향하니까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고객예탁금이 125조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125조 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 때 그 고객예탁금이 평균 65조였어요. 그러니까 동학개미 운동 때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던 상황보다 고객예탁금이 지금 2배 가까이 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정도의 장세니까 상당히 우리가 그렇게 자금이 유입돼 있을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었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근거는 결국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거였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니까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높아질 것이야 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봤었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좀 바뀝니다. 뒤에 가서 이제 새 리포트를 살펴볼 텐데요. 전망치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악재와 호재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시장에 있어서 실적 전망치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ABL 바이오가 그 임상 시험에 있어서 지금 이제 실패냐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그거는 보는 시간마다 다릅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상증자가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죠. 하지만 어느덧 유상증자 이전의 주가 수준까지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악재인가 호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모호성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변동성이 낮아지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봤죠. 그런 것에 따라서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낮은 변동성이 좀 나타내고 있는 상태이지만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많아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적 전망치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나타난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자, 뭐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이제 제가 준비한 순서를 좀 바꾸는 거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BNK 증권에서 나온 포괄 손익계산서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매출액 같은 경우 300조 올해 나타나는 작년에 이제 97조였다가 올해 300조 영업이익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는 상태고 내년에 331조, 내후년에 348조 매출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 원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따라 올라오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판매비 일반 관리비는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라서 줄어든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논쟁이 되는 것은 영업이익이 작년에 47조에서 올해 235조로 늘어납니다. 영업이익률이 48%에서 78%로 늘어나죠. 그런데 내년이면 영업이익이 253조로 영업이익률이 76%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후년에는 234조로 오히려 올해 영업이익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영업이익률 67%대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 SK하이닉스의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미리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했었습니다. 어떤 걸 공유했냐라면 여러분들 혹시 한 달 반 전, 두 달 전에 SK증권에서 나온 SK하이닉스 리포트 손익계산서에서 이와 유사한 모습이 나타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매출이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리포트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런 리포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BNK에서 나온 어떤 이 뒤에 보면 이제 이런 내러티브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내러티브를 얘기하기 이전에 SK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성장세가 유지될 거다라는 내러티브를 계속 뽑아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 증가가 2028년부터는 옆으로 횡보할 것이다라고 봤었던 거죠. 물론 이제 그 두 달 사이에 전반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대폭 증가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처음으로 그러면서 야 이거 굉장히 좀 신기하다라고 두 달 전에 여러분들과 공유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제가 이제 어떤 증권사인지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제가 SK하이닉스를 분석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때도 2028년부터는 조금 매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일부 증권사에서는 조심스럽게 이런 것들을 예측이라고 그럴까요? 좀 전망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꺾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발언을 했다라는 것에 상당히 시장은 한번 좀 화들짝 놀란 거죠. 물론 그렇게 놀란 것 대비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지는 않았죠. 자, 영업이익률이 78%에서 67%로 떨어지면 이게 성장세가 꺾인 걸까요? 꺾인 거죠. 정답은 꺾인 겁니다. 근데 꺾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 지금 상태에 있어서 130만 원이라는 멀티플이 우리가 앞으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그러한 멀티플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미리라기보다는 많이 얘기를 좀 드려왔어요. 하이닉스가 78%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
대략 40% 이상 성장을 하면 이거는 고속 성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부분들을 조금 저는 언급을 해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률이 40% 이상 나온다? 자, 상장사 중에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나오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상장사 중에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나오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그런 상태에서 뭐 불과 30% 이상 나오는 기업들 따지면 뭐 한 100여 개 정도 되겠죠? 100여 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많아야 100여 개일 거예요. 100여 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뭐 뒤에 가서 또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100여 개 정도 될 텐데 이 정도라면 130만 원에서 멈출까요? PER이 지금 이 정도라면 아직 10배가 안 됩니다. 그런 멀티플을 봐야 되는데 주가는 이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조금 멈췄어요. 130만 원 일단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삼성전자는 뭐 파업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하이닉스가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정중동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BNK에서 보는 시각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90만 원대부터 130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90만 원서부터 130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BNK 시각이 중기적이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여줍니다. 단기적으로 9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올라온 것이 조금 기대감이 과했던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것을 좀 내용을 보죠. 한 장으로 제가 이제 한 장짜리만 좀 갖고 왔는데요. 높아진 기대 수준보다는 미흡했던 1분기 실적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분석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단위 떨어지는데 그걸 구분 못했네요. 기업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각각 그 52조, 37조로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4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했던 분위기와는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뒤에는 이제 블라블라블라 설명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 것이 결국은 선반영됐다라는 것이 BNK 증권의 이야기죠. 제가 그동안에 이제 뭐 치킨 먹은 주가 뭐 이런 비율을 좀 드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것은 선반영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러면 선반영된 건 그래요. 인정을 해요. 이건 뭐 이걸 선반영이라고 표현하지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요게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되는 거죠. 이게 끝나는 건가에 대한 관건은 결국은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고 40조 이상의 영업이익에 대한 분위기를 누가 맞춘 거죠? 이것도 투자자들이 한 거다 하더라도 목표가를 우리가 이제 홀드 의견으로 바꿀 정도의 이게 드라마틱한 부분들이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BNK를 특별히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BNK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제가 다른 유튜브에 나가서는 박수까지 치면서 호응을 해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조금 때로는 흥분한 목소리가 커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 차영주 화났냐라는 어떤 댓글이 달리는 뭐 그런 수준까지 목소리가 커지는데 그러면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워워워 톤 다운을 좀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죠. 특히 제 아내가 아주 기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제 흥분도를 좀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BNK 리포트는 결국 시장에 있어서의 흥분도를 좀 낮춰주는 분들이 아니겠나. 자, 그러면 반면에 이걸 한번 봅시다.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 하나증권 리포트를 보면 올해 매출이 15조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내년도 18조, 20조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해 적자가 축소되는 부분들이 지금 나온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2분기 연속 적자가 축소가 됐고 그다음에 3분기 연속 적자가 이제 축소가 되면서 계속 적자가 축소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달 넘게 지금 삼성 SDI를 3프로 TV 출연하면서 계속 말씀드려 왔던 부분들이에요. ESS로 보자 이런 부분들을 좀 봤었던 부분들이고 그럼 내년에는 1조 2천억까지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그다음에는 2조 3천억까지 영업이익이 늘어납니다. 고속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업이익 증가율을 놓고 본다라면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면서 89%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로 늘어나지만 매출 증가율은 꺾이는 거죠. 매출 증가율이 올해 큰 폭으로 두 자릿수에서 내년에도 두 자릿수가 유지되다가 한 자릿수 꺾인 거죠. 그러면
삼성 SDI와 SK하이닉스를 분석하는 기준이 달라야 될까요? 물론 SDI 같은 경우도 성장률이 이제 여기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니까 우리가 적자에서 1조 2천억 늘어나는 거하고 2조 3천억 늘어나는 거하고 지금 여긴 두 자리를 보이지만 이 퍼센테이지는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퍼센테이지를 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 감각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늘어난다라는 걸 놓고 보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삼성 SDI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 요거는 이제 시간에서 한번 찍었던 거니까 우리가 시간에서 한번 찍었었던 해프닝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삼성 SDI 주가는 오히려 꺾이지는 않고 있어요. 오히려 삼성 SDI 주가는 꺾이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리포트를 통해서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투자 의견 상향 이후 3개월간 97%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조정 부담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팔 상황,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가 주식을 사라 팔아라라고 얘기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멀티플은 감익 구간이 있고 증익 구간이 있다. 근데 흑자 전환을 앞두고 실적 추정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증익 구간의 배수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 증익 구간으로 불렸던 2021년에서 2023년까지 24개월 포워드 PR은 평균 24배, 상단은 37배였으니까 우리가 2028년 예상 지배순이익 2조 원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25만 하더라도 시총 50조는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하단은 지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증권사도 다르고 애널리스트 분들도 다르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삼성 SDI 대비해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신경 안 쓰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리포트를 종합적으로 한번 좀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삼성 SDI 저희 SK하이닉스 다 이제 강의 영상에서 다 풀어드렸던 부분들이고 제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왔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 조금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매각과 관련된 부분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LG 엔솔 대비 멀티플 할인 축이 축소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차트는 LG 디스플레이 차트가 훨씬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삼성 SDI 차트보다 LG 디스플레이 차트가 조금 도찐개찐이긴 합니다만 좋긴 합니다만 어찌 됐던 한때 대장주는 LG 엔솔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삼성 SDI가 우리가 이제 그 증익 구간에 들어오면서 따라잡은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삼성 SDI가 치고 나가면서 LG 디스플레이가 따라가는 거지만 서로 간에 이제 할인율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가 되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삼성 SDI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관계 한때는 삼성전자가 대장이었고 SK하이닉스가 2등주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SK하이닉스가 대장이었고 삼성전자 따라가는 구간에서 지금 이제 서로 같이 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플을 적용한다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기준점 이런 것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또 보죠.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 우리가 2025년에 21조 매출에서 올해 23조 매출, 내년에 24조, 25조 매출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작년에 6,600억에서 올해 한 1조 가까이까지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1조 1,000억, 1조 3,000억이죠. 영업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 올해 대폭 늘어나고 내년부터 꺾입니다. 내년부터 올해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이 49%, 그다음에 내년 15%, 19%죠. 그러면 이거와 똑같은 게 뭐죠? SK하이닉스잖아요.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전망치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꺾인다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LG노텍에 대해서는 그러면 SK하이닉스처럼 현 구간에서 주가 상향에 대한 가이던스를 높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LG노텍 같은 경우 주가가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까지 좀 뚫어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가 상승폭이 나타나면서 이제 같이 기판주다, FCPGA와 관련된 얘기다. 근데 이 얘기도 SK하이닉스에서 이미 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리포트에서 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리포트는 안 담아왔네요.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LG노텍, SK하이닉스, 삼성 SDI를 놓고 보면 지금에 있어서의 SK하이닉스의 현재 주가 수준 놓고 보면 결코 우리가 과대평가됐다라고 보기는 말자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SK하이닉스의 멀티플이 10배가 안 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또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PBR로 주가 수익 비율 자산 비율로 보느냐 PER 주가 수익 비율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서두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주가가 막 올라오니까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지금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한 고민들 한번 같이 공유해 보시죠. 자, 신한증권에서 나온 우리가 이제 5월 전략입니다. 쉽게 꺾이지 않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인 이제 이익이 지금 꽤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3월 조정 당시 코스피는 3월 달에 이제 우리가 하락을 했지만 EPS는 상향을 했고 그래서 PER은 낮았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는 떨어졌으니까 코스피가 떨어지니까 EPS가 올라가니까 PER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주가가 이제 떨어지게 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지만 굉장히 멀티플이 보수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멀티플이 보수적이었다라는 것은 주가가 떨어질 때 3월 달에 좀 화들짝 놀라면서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가 다들 공포 심리가 상당히 이제 극에 달했던 시기죠. 그때 당시 이제 빕스 지수를 또 살펴보는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서 시장이 조금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던 시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좀 이게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거 뭐 다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익 급증, 그러면서 코스피 PER은 낮아졌지만 이를 단순 저평가로 읽기는 어렵다. 낮은 PER은 반도체 EPS의 급증의 결과일 수도 있고, 높은 PBR은 높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평가 방식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일부 증권사들은 여전히 자산 가치,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반도체는 PBR로 봤습니다. 전통적으로 반도체는 PBR로 보다 보니까 PBR이 지금 3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적정 주가를 넘어선 그러한 상태 아니야라고 보다 보니까 PER로 보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PER이 10배가 안 된다라는 거죠. 주가는 계속 올라가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EPS 증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더 커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들을 끌고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혼란에 빠진 거예요. PER로 보자니 여전히 왜 10배까지 못 갈까? 왜 여전히 10배까지 못 갈까? 이런 것들이 보는 거고 PBR로 환원하자니 이거는 또 아닌 것 같고 ROE를 놓고 보자니 지금 현재 멀티플을 적용하는 단계에 있어서 조금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리포트 읽기를 2월부터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는 상당한 어떻게 보면 저는 민낯이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가하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고 평가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해석하느냐, 또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인데 자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뒤에 가서 또 IM증권 거를 또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조금 횡보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서서히 움직일 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자라는 겁니다. 코스피 밴드가 6,200에서 7,500이다라면 아니 지금 무슨 소리야 6,500에서 7,500 간다는 소리인데 근데 하단이 6,200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 달 내에 이 정도 변동성이라면 굉장히 큰 변동성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변동성이 좀 나타날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이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는 반도체 핵심 보유, 급등 테마는 추종보다는 눌림목 활용, 건강관리 게임들 일부 역발상, 통신 필수 종류 완충 여력이 좋다.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IM증권 거 리포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공기가 바뀌는 중이다라는 거죠. 확산과 수혜, 뉴페이스를 원하는 시장이다라는 건데 이거 오늘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현재 저의 고민을 이 리포트가 조금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확산되고 있죠. 확산되고 있고 뭐 수혜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수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주식 시장에 있어서 뭐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것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들이 올랐고 어제 같은 경우에 철강들이 올랐죠. 그다음에 지금 뭐 네이버도 조금 바닥에서 꿈틀대고 있는 상태고 이런 거죠. 근데 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더 이상에 대한 물론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시장에 관심이지만 뭔가 새로운 뉴페이스를 찾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죠. 그래서 새로운 뉴페이스가 올라오면 그러니까 시장은 정중동 상태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장은 정중동 상태에서 서서히 요렇게 움직이지만 화면 요렇게 움직이면 뉴페이스가 나오면 팍팍팍 치고 가는 그런 개별 종목도 안에 인한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는 800조 원입니다. 800조 원이고 삼성전자와 SK는 둘이 500조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을 제외하면 283조 원이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작년에 우리 상장사 영업이익이 445조, 그러니까 500조라고 칩시다. 작년에 상장사 이익이 500조였는데 그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250조 했고 나머지 한 250조를 나머지 기업들이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다. 요거는 이미 다 아는 거죠. 근데 둘을 제외해도 283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서 실질적으로 늘은 것은 30조 원 정도 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고 보고 그 다음에 30조 원을 하고 그 2017년에도 연간 성장률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보면 야,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 고평가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내용을만 보고 제 생각이에요. 지금 이제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논외로 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논외로 치고 250조에서 280조로 늘었는데 주가는 주가는 어떻게 됐죠? 주가는 거의 뭐 50% 이상 올라간 주식들이 수두룩하죠. 물론 일부 종목들이 적자 흑자로 전환되는 삼성 SDI라든지 뭐 일부 기업들 충분히 뭐 2차 전지 기업들 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 올해 굉장히 호실적이 나타날 거니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후부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연초에 제가 이제 11월 말 12월 초부터 다시 3% 나오기 시작하면서 연간 전략을 좀 말씀드렸을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연간 전략에서 올해 전강 후약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강 후약이 될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면 5월 달부터서 후약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원래 셀 메이 뭐 5월 달엔 팔아라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 있어서 변화의 가능성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인 거예요. 자, 실적 전망치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30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상반기 때 반영됐고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기간 11월 달 중간선거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름서부터 중간선거에 대한 어떤 그 유세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런 걸로 이제 또 넘어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낸 이후에 각 글로벌 각국에 대한 압박이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반영해서 놓고 보면 여기서 더 치고 가는 부분들을 7,500, 8,000을 당장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을 이제는 5월 달에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월 달에는 공격적인 어떤 매매 전략을 펼치기가 다소 모호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삼성전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삼성전자의 쏠림 현상들이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1, 2월 달에서 전자닉스 비중이 54%였고 동일 가중 비중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피 200 대비해서 코스피 200이 30% 올랐는데 얘네가 50% 올랐으니까 전체적으로 격차를 좀 보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건 다른 시각인데 주간 단위로 보면 시장의 온기가 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닉스에서 다른 종목군으로 퍼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종목들로 퍼지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로 퍼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항상 우리가 주도주군에서 비주도주군으로 시장이 옮겨갈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죠? 시장이 어느 정도
이거 굉장히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시장이 어느 정도 약간의 오버랠리를 펼치고 그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이 5월, 6월 달에 대한 조금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격도를 벌리고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격도를 벌리고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거침이 없어요. 물론 수급이 탄탄하니까 급락을 한다라든지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시장에서 내가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지키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펼친다라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포함한 상위 종목이 쉬고 차상위 종목이 올라가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시장은 이제 뉴페이스를 찾으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굉장히 이렇게 시장이 다시 설명드리면 시장은 이런 움직임인데 종목들이 치고 가는 종목들이 팍팍팍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내 수익률을 어떻게 잘 지켜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최근에 2차전지, 조선, 하드웨어 성과가 최근에 좋았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 같은 경우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고 2차전지 같은 경우 외국인 지분과 이익이 모두 양호한 부분들이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3월 이후부터 외국인 상위 섹터는 기계, 헬스케어, 화장품, IT 가전, 하드웨어 순이다라는 거죠. 한국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순매수 규모를 볼 때 외국인들이 최근에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선호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진 부분들이 일부 있다. 다양한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분율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들의 선호 섹터를 살펴보면 하드웨어, 화장품, IT 가전, 기계가 상위권으로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뭐 내용들 보시면서 정리하자라면 좀 그렇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몇 가지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스럽게 보지는 말자. 하지만 하이닉스의 리포트를 BNK에서 발간한 그 의미는 한번 되새겨 보자. 반면에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삼성 SDI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 그러한 이격도로 벌어진 것이 어떠한 그 움직임을 나타낼지 여부도 한번 좀 살펴보자. 시장은 지금 현재 정중동 상태로 서서히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나머지 풍부한 고객 예탁금에 따라서 시장이 쉽게 떨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시장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매매할 종목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 분명 5월 달에 도래한다. 하지만 전반적인 큰 흐름들에 대한 시각으로 놓고 본다라면 전강 후약으로 꺾이는 시점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어찌됐든 시장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작은 변동성, 작은 어려움이 나타나는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좀 이런 내용들을 내용이니까 한번 좀 보고 자동차 얘기가 좀 살짝 있어요. 자동차는 이제 멀티플에만 의존하는 섹터다라는 분들이 살짝 있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익 성장세가 더욱더 두드러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는 이익과 멀티플을 다 같이 봤죠. 그런데 지금 이익이 나도 멀티플을 자꾸 발목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잡는 거죠. 그런데 이익이 없이 멀티플이 있다? 요거는 조금 우리가 좀 보자라는 것이 요 내용인데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평가를 어떻게 내리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익을 가지고도 멀티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익이 없으면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5월, 6월 달에 쉬어주게 되면 5월, 6월 달에 장이 쉬어주면 이제 또 여름 휴가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또 의외로 잠깐 뭐 2분기, 3분기에 대한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주가가 쉬어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멀티플이 낮아진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주가가 쉬어진다라는 것은 멀티플이 낮아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멀티플의 하향 조정이 좀 필요한 시기다. 너무 좀 가파르게 다가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비유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길을 걷다가 갑자기 이제 신호등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지금 뭐 하면 갑자기 신호등을 이제 띄어서 건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숨 고르기를 하고 이제 걸음을 걸어가는 건데 지금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장을 조금 정리하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너무 공격적으로 보지 말자.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이 쉽다라고 느껴지세요? 저는 괜히 제가 좀 겁을 먹어서 그런지 시장이 저는 조금 굉장히 좀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그동안 우리가 좀 많이 살펴봤던 리포트를 살펴봤던 좀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 도 좋았고 호텔신라도 좋았고 대우건설 좋았죠. SDI도 좋았고 뭐 저희들이 살펴봤 리포트를 살펴봤던 기업들이 뭐 먼저 저희 그 아이디어를 저희가 이제 선점을 했었던 상황이들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소수 종목들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너무 소수 종목들만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후유증을 조금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좀 털어봤습니다. 자, 5월 달 들어서 시장이 새롭게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 전략을 잘 수립하시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